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지 산부인과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그 중단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와인 꽁트로서 그 와인을 통해서 본 로맨스 그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학을 이제 직접 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연명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어느 선까지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끊어야지만 될지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이야기와 함께 그 와인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로 보면서 저희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죽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죽음에 대한 애착이 높다 보니 임종에 가까워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죽어서도 그 장례 비용도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의나 관 같은 장례용품과 염습을 위해 유래도 잘 모르는 궁중대령 같은 색종이 접기 같은 행위를 하는 그러한 좀 약간 모순된, 살아서는 못 해주었던 것을 미련 없이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런 죽음에 대한 그 방식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몫이 되기에 또한 커다란 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연명치료의 그 발달로 의학이 발전하면서 불필요한 생명연장과 의료비용의 과다한 지출이 이제 가져오는 그런 경향이 더 많아졌죠. 이런 그런 이제 고민들이 점차 이제 가시화되고 의학적,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제 생기면서 그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서 웰다잉하는 그 방향으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그 모습이죠. 이게 죽음은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명확히 그 전달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합의와 결정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을 결정할 수가 있었던 것은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일보한 것이고 향후 의사의 조력 자살이 가능한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한 논의도 이제 시작될 것이라 보입니다. 제가 인턴 시절 가끔 그 산소를 공급하는 앰프백을 잡고 환자를 집에 이제 임종하려는 환자를 집에 이렇게 구급차에 태워서 모시다 드리고 적당히 눈치를 봐가지고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쯤 이미 임종한 환자이지만 그때 사망 선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그 객사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어났던 해프닝이었는데 간혹 돌아가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좀 나름대로 이게 금방 돌아오겠지 하고서 갔다가 환자를 이렇게 방에 눕혔는데 눈을 뜨고 조금의 미동이 일어나는 경우, 사망 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쩔 수가 없이 구급차는 이제 대기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밤늦게 사망 선고를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가운 입고 수술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술복은 이제 파란색이니까 밤에 그 파란색 옷을 입고 가운이냐 옆에 이제 끼고서 길거리에 서 있었던 제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웃음이 저절로 나온 그러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 같으면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당시에 인턴 선생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문제는 오랜 동안 사회적인 논의가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점차 그 인식이 바뀌면서 이루어진 그러한 문제입니다.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1997년의 보라매 사건.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남편을 그 아내가 집으로 모셔서 임종하겠다고 한 것을 허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법적인 이제 어떤 제재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죠. 그 후에 이제 2008년에는 도리어 그 김할머니 사건이라 해서 연세대병원의 그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연명치료 중단을 이제 최초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제도적인 보완 또는 법적인 그 어떤 논의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연명의료에 대한 의식이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서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한 이제 우리의 존엄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또는 연명 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임종을 맞이하면서 임종자가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저 지난 과거를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일부는 현재를 부정하고 매우 심한 불안 등으로 수면제를 요구하거나 뭐 진통제를 요구하는 경우, 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게 삶이 좀 힘들고 욕심이 많은 생활을 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간에 독성 물질이 이제 쌓여서 그러한 뭐 본인은 원하게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그 이상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또 나름대로 독서도 하고 명상 또는 사회적인 문제, TV나 신문 등을 보면서 또 계속 관심을 가지는 임종 직전까지도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든가 가족 간의 어떤 다양한 대화를 하고 긍정적인 생활도 하면서 매우 안정적인 그런 정리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일부 성직자인 경우에는 여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매우 평온하고 조용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역시 그런 것은 이제 믿음과 또는 그러니까 교육 또는 나름대로의 그 인성적인 문제에서 얼마든지 이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고귀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죽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찾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좀 더 고귀하게 마무리할 수 있든지 아니면은 좀 불행하게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의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에 대한 하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이 잘 선택해서 나의 죽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와인 꽁트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와인을 통해서 본 그 로맨스 그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와인 꽁트는 와인과 함께하는 로맨스 그레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직업상 뭐 여성분들과 함께 살아왔기에, 저는 산부인과를 하기 때문에요. 여성들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제 타고난 그 성이 남성이라서 남자들에 대한 나름의 이심점심이 더 작용하는 것을 숨기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저의 위주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저를 제외한 타인의 세상에 제 자신을 얹혀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인지 뭐 점점 말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또 투정도 많아집니다. 아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긴 그러한 현상인데, 그런다고 누가 이를 반기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찌되었던 와인 사업도 함께 하다 보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사업을 하냐고, 왜 이제 와인 사업을 하냐고 뭐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면 환자가 나이 든 의사를 찾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면 소일거리로 사람 만나러 다녀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은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고 앉아서 좋게 여기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수긍을 하지만 나이가 젊은 친구들일수록 이해를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러면서 좀 의아해한 그런 면도 많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와인 사업도 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으니까 예, 죽음을 자꾸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죽음의 의미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눈이 떠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듯 죽음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저희 고객 중에, 그러니까 와인바에 고의가 한참 넘는 노신사분이 가끔 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쯤 방문하셨는데 이때 항시 같이 오시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이제 있었죠. 근데 아주 다소곳하면서 고운 자태의 수줍음을 보이는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이 뭐 두 분의 관계를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 신사분의 자태와 경륜이 좀 남다르다는 것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모습에서 뭐 배려와 존경이 함께 보인다는 것도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와인을 시키는 경우도 항상 여성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선택을 하게 하며 그에 맞는 간결하고 의미 있는 어떤 와인에 대한 조건까지 곁들이는 그런 유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노신사분이 주로 원하는 와인은 젊은 시절 자신이 해외여행지에서 마셨거나 또는 비행기 기내에서 마셨던 그러한 와인들을 찾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그 두 분의 추억이 있는 그런 와인을 주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 이렇게 오신 지가 한 1년 넘었는데 그 당시에 최근 것만 이제 쭉 제가 이렇게 먹었던 걸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 쪽에서는 뭐 지스쿠르, 뭐 글로리아, 샤또 글로리아, 뭐 오스미스 라피드 같은 와인들을 즐겨 먹었던 것 같고, 미국 쪽은 뷰캐넌, 조단 뭐 이런 것 그 와인과 오리건 주의 그 피노누아 같은 것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중동에서 유명한 와인인 샤또 무샤르라는 와인을 주문을 하시길래 여기 봤더니 중동에, 그러니까 레바논이죠. 레바논에서도 본인이 한번 갔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샤또 무샤르에 대해서 안다 하면서 그 와인을 이제 주문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그 투엔즈 와인도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이제 벨라스 가든이나 릴리스 가든을 그 시라지요. 이제 품종이 시라인 그런 와인들을 좀 많이 주문했었습니다. 뭐 그분은 자신의 집에도 투엔즈가 좋아서 몇 병 보관 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뭐 이런저런 와인들을 좀 시켰는데 어쨌든 간에 두 분이 오면은 한 병 내지 두 병의 와인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면서 음미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소곤거리듯이 이제 그 와인을 즐기셨습니다. 뭐 두 분의 이야기는 항시 저녁 한 6시에 시작해서 한 10시가 넘어서 끝났지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직원들도 저분들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였던 거, 그런 거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저에게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저토록 서로 존경하고 배려할 수 있는 뭐 이성 친구 또는 그 와인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성 친구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뭐 이성이나 불륜이 아닌 진정한 우정으로서 노년에서 이렇게 꾸준히 이어나갈 그런 관계, 그러니까 친구라면은 그 두 분의 삶은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제 자신 또한 이런 친구가 있기를 바라면서 와인에 대한 열정을 꿈꾸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서로 이해하는 친구들. 물론 주위에는 그런 친구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그 로맨스 그레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와인 꽁트로 한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주구막 스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